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월덱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월덱스는 반도체 애칭 공정, 식각이죠, 식각. 식각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전극 및 링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결국에는 반도체 부품 혹은 소모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매출과 이익이 우상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PER이나 PBR, ROE 같은 가치 지표로 봤을 때도 정말 매우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나? 그렇지는 않아요. 2014년에 매출이 불과 645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8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연평균으로 나눠보면은 연평균 17% 매출 성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지분 구조를 보면은 배종식 대표께서 최대 주주고 지분율을 약 3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배종식 대표이사는 만 73세거든요. 나이가 꽤 많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어쨌든 상속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속을 해야 되는 그런 최대 주주 입장에서 주가가 높으면은 싫어하겠죠. 그래서 사실 주가 부양 의지가 좀 없다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또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파는 기업인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용 부품, 소모품. 근데 그 와중에 이 재료로 나누게 되면은 실리콘이 68%고 쿼츠 외 기타 것들이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냐면은 실리콘 인곳을 가져와요. WCQ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2009년에 인수한 미국의 WCQ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곳을 가져와서 이 인곳을 가공을 해서 이런 형태로 일렉트로드라고 하죠. 이런 형태로 만들고 또 한편 이제 실리콘 링이라고 불리는 이런 자재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기타 것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쿼츠 같은 경우에는 쿼츠도 마찬가지로 이제 링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전공정의 식각공정입니다. 그리고 디퓨전 공정도 있는데 대부분 다 식각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최종 어플리케이션, 반도체 어플리케이션별로 보면은 D램, 낸드,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다 고루고루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메모리 비밀로 보자면은 아무래도 메모리 비중이 좀 큽니다. 어디에 사용되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애칭 공정. 그럼 애칭 공정이 도대체 뭐 하는데요? 이것도 좀 한번 봐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는 8대 공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와중에서 우리가 식각을 봐야 되니까 식각은 뭘 한다냐면은 필요한 패턴. 그러니까 앞에서 포토 공정에서 패턴을 새겼겠죠. 이 패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제거하는 공정. 식각이 이제 깎는다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주로 이제 건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IT신 이영수 대표의 유튜브에서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식각을 된다는 거는, 여기 가스가 일렉트로드를 통과하면서 플라즈마로 여기에 있는 웨이퍼를 이제 때리게 됩니다. 때리면서 이제 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일렉트로드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아까 링, 실리콘 링이라고 했죠? 실리콘 링이, 이거 지금 세로로 자른 거니까, 자른 단면을 보면은 실리콘 링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메인으로 납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일렉트로드는 가스 플로우를 통해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주는 역할. 포커스링은 옆에 주변에 장착되어 플라즈마를 밀도를 균일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파나요? 앞에서 눈치채셨겠지만 대부분 이제 메모리잖아요. 메모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에 중점적으로 하는 회사 뻔하죠. 근데 이제 다만 일단 메인 협력사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이제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2022년에는 여기가 23년이죠. 22에서 23년으로 가면서 매출이 매우 많이 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서 기존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던 원가 절감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월덱스가 수혜를 본 게 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마이크론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사에 해당하는 인텔, UMC, TSMC, 키옥시아 등은 다양한 고객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수가 이제 39%고 수출이 61%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지역별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중국이에요. 중국이 매우 매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면서 이제 다른 회사들을 다 23년 실적이 안 좋을 때 월덱스는 실적이 계속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담 확인 결과 중국 내 삼성 하이닉스에도 많이 납품됐지만 이제 로컬 업체인 YMTC나 SMIC 등에도 많이 공급을 했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는 누가 있나요? 일단 경쟁자는 여기 하나머티리얼즈, TCK, 그다음에 KNJ, BCNC 다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비포 마켓, 애프터 마켓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쭉 잘라서 월덱스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회사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해요. 근데 이게 하나머티리얼즈나 TCK 같은 경우에는 한번 쿠션을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을 통해서 이 회사가 시각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장비를 납품하면서 여기에 대해 있는 소모품도 같이 공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1, 2년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많이 활용한다. 여기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뭐 4, 5년 정도는, 뒤에 있는 애프터마켓인 월덱스, KNG, BCNC가 주로 납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런 비유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처음에 납품하게 되면은, 타이어가 붙어 있죠. 근데 그럼 타이어를 다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따로 타이어를 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품이랑 싸제랑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싸제가 싸니까, 그럼 싸제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이제 정품, 여기는 이제 싸제라고 이제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의 이제 매출과 이익이나 이런 게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애프터마켓에서는 월덱스가 좀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TCK나 하나머티리얼즈를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매출액이 더 많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게 경쟁사라고 보기도 하지만 현재는 월덱스가 애프터마켓에서는 가장 잘 나간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NJ 같은 경우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NJ 일부 물량은 월덱스가 또 외주를 주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BC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쿼츠를 많이 해요. 쿼츠를 좀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덱스 이제 실리콘 파츠하고는 다소 좀 상이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링이 서로 영역을 침범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챔버 내의 이제 모식도를 보면은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 보게 되면은 수많은 링들이 존재합니다. 보시죠.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쭉 보시죠. 정말 많은 링들이 존재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SI 이거 일렉트로드이지만 SIC도 있고 SIC 링이 있고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제 월데스 거를 쓰기 때문에 뭐 KNJ는 안 쓴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양한 링을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 전망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사실 이제 월덱스한테 가장 호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이제 많이 회복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내려가면서 애프터마켓을 많이 채용을 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퀄을 받았던 것들을 굳이 다시 또 비포마켓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그 가동률이 올라온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약간 그 하늘색 이게 하이닉스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하이닉스는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키옥시하고 WDC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하이닉스는 이렇게 여기서 약간 좀 올라가긴 하는데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키포인트는 삼성전자가 가동률을 회복을 하면서 소모품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월덱스가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이제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미세와 적층 많이 할수록 시각 공정이 많아지고 특히나 이제 포토, 시각 그리고 증착 이것들은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반도체 공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특히나 계속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포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보고서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추가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덱스가 2,880억의 매출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월덱스 별도로 보더라도 2,600억이나 매출이 됐어요. 자회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WCQ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그럼 걔네가 200억밖에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WCQ 매출은 약 1,140억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는, 내부 거래 금액이 860억이다. 그렇다는 말은 이제 내부 거래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리콘 인곳을 이제 수식화했으니까 실리콘 인곳을 월덱스로 주는 거. 그리고 한편 파츠류. 그러니까 실리콘을 받아서 이제 재가공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북미의 WCQ한테 주고 WCQ가 마이크로인이라든지 이제 북미 협력사 이런 쪽에 많이 납품을 하겠죠. 근데 이런 이제 내부 거래가 다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이 꽤 높다 보니까 환율 상승에 우호적입니다. 환율 10% 상승을 하게 되면은 약 78억의 추가적인 이익을 얻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가동률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가동률이 꽤 높았습니다. 거의 80%에 임박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최대 가동률을 가정하면은 맥스 한 3,600억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WCQ가 지금 가동률이 낮는데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4,000억까지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신규 부지에 4개 동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현재 2개 동만 가동을 했거든요. 2개 동 증설은 이제 업황 변동에 따라 계획할 거다라고 이렇게 주담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2개 동 늘어났을 때가 이제 매출이 이제 1,000억이 늘어났거든요. 1,000억이 늘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개 동이 더 추가를 되게 되면은 이제 4,000억까지도 볼 수 있다. 라고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은 현금성 자산이 매우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기 말에 425억이었는데 단기 말에 1,000억이 넘었죠. 1,097억입니다. 매우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 라고 봤더니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익 자체가 많이 났죠. 이익이 많이 났고 매출 채권이 있던 것들이 이제 현금화가 됐던 게 좀 있고 재고 자산이 매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이제 1,000억이나 넘는 그런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과연 어디에 쓸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는 어떤가요? 일단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이제 2,163억. 아까 여기 위에 있던 1,000억은 지금 당장 현금성 자산이고 유동 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2,160억이고요. 유동부채 1년 내에 갚아야 될 부채 돈이 490억이니까 유동성이 매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편 부채가 741억, 자본이 2,395억이니까 부채 비율도 매우 좋다. 매우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회사는 이제 가장 큰 장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고 ROE가 엄청 높아요. 이 2개가 이게 매우 좋거든요. 이 회사는 제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짜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액이 2,880억이었는데 영업이익이 648억, 그죠? 자본이 2,395억인데 영업이익이 640억이니까 영업이익률과 ROE가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증권사 실적 추정이 없습니다. 경쟁사는 다 있는데 월덱스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쟁사는 얼마 정도 이제 성장을 보고 있는지는 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가를 보면은 주가는 어쨌든 계속 우상향을 해왔고요. 계속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 계속 우상향을 해왔고요. 최근 2, 3년 내에 이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단기 지지선은 약 2만 원, 저항선은 약 3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으면은 이러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이제 뚫을 수도 있겠죠. 실적이 계속 좋다면요. 뭔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가치 지표로 보면 어떤가요? 제가 이제 사실 월덱스는 증권사 컨센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안 줬는지 아니면은 이걸 직접 계산하시는 분이 없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컨센이 없고요. 대신에 경쟁사인 TCK, 하나머티리얼즈, K&J, BCNC는 모두 다 컨센이 있습니다. 모두 다 컨센이 있어.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성장했나라고 봤더니 매출은 이제 15에서 22%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정말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합니다. 29%, 51%, 50%. 그리고 여기는 적자였는데 매출이 이익이 많이 생긴다. 모두 다 영업이익이 매우 늘어난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사실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죠. 하지만 매출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참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월덱스도 여기서 가장 낮은 게 이제 15%니까 매출이 15% 정도 수준이니까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15% 정도 증가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보수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멀티플 이제 10을 주게 되면은 적정 주가는 45,000원. 멀티플에 15를 주게 되면은 적정 주가는 67,700원입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적정 멀티플은 이제 10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5,000원이 적정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15까지 받으려면은 이제 시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만한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현금성 자산 1,000억 가지고 이제 특정 기업을 인수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 증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기타 특이사항. 계속 이제 비프마켓, 애프터마켓 이야기도 했고 경쟁사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프마켓의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장비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리센치, 도쿄일렉트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 쿠션 먹고 가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매우 고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화율 자체가 이제 높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비기업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점에 매출이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뭐 장비 납품되고 나서 1, 2년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 쓰인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애프터마켓의 기업의 특징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반대죠, 반대. 직접 납품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더 저가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메모리 회사, 반도체 메모리 쪽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산화율이 좀 높다. 이런 것들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장비 부품 보증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애프터마켓으로 이제 퀄 진행하겠죠, 퀄. 이런 회사들은 그냥 싸다고 해서 무조건 쓰진 않아요. 퀄에 통과되면은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율에 문제가 있으면 절대 안 쓰고요, 당연히. 수율에 문제 없고, 품질이 좋다. 그러면은 전환해서 이제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WCQ 이야기를 좀 했는데, WCQ에서 이제 실리콘 주고, 여기서 이제 파츠를 만들어가지고 다 준 다음에, 여기에서도, 모든 반도체 회사를 납품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곳,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중간에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영업이익률은 작년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영업이익률이 좋습니다. 이것도 보면 회사가 또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리할 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점하고 이제 기회가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장점 보겠습니다. 장점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ROE와 높은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이제 저 PER 상대적으로 좀 싸다. 건실한 재무구조, 다양한 고객사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요, 상속 이슈가 있죠. 상속 이슈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걸 회사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나 이런 것도 정말 보수적으로 내리고요. 오히려 23년보다 슬로우해진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성장한다고? 모든 경쟁사가 다 15%에서 20% 성장하는데 혼자 역성장한다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해요. 주가 부양 유지가 없습니다. 한편으로 또 주가 모멘텀이 이제 물론 가동률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낸드 공장이 가동률이 올라가면은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그런 거 외에 이제 특별하게 이게 좋다 이거다 싶은 이제 그런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회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반도체 기업 가동률 증가, 그다음에 반도체 미세화 적층 늘어나면서 이제 시가 공정이 늘어나면은 따라서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이제 수혜이고요. 아까 보셨죠? 10% 늘어나면 환율이 10% 올라가면은 78억 추가로 이익이 생긴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유 현금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또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존재하겠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그냥 모멘텀 없는 게 되는 거고요. 이제 위협으로는
현재 지금 중국 매출이 매우 많이 늘어났는데, 이제 미국에서, 야, 너네들도 중국에 납품하지 마. 이렇게 되면은, 많이 올려놨던 이제 중국에 대한 매출이 확 꺾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에게 엄청나게 큰 악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마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부에 참조했던 증거사 리포트 몇 개는 첨부를 드릴 테니 혹시 필요하신 분께서는 블로그에 오셔서 다운받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